안녕하세요.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입니다. 지난 어제까지 제가 1생활권을 지나서 2생활권을 지났고요. 이제 3생활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셔서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3생활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세종시의 강의 남쪽에 있다고 해서 강남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으로 출퇴근과 직접거리가 좀 가까워서 대전에 계신 분들이 조금 수요도 많이 하시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서 3생활권에는 3-1생활권과 3-2생활권, 그 다음에 3-3생활권에서 3개의 동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3-1생활권은요, 대평동 아시죠? 종합운동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종합운동장이 2025년도 쯤에는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종합운동장, 그 다음 세종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이 지금은 임시적으로 세팅이 돼 있는데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도시가 안정이 되면은 조금 다른 터미널로 인해서 터미널이 세팅이 될 것 같고, 코스트코가 입점이 돼 있고요. 뭐 자동차 검사소라든가 저희 주민들이 필요한 세종시에서 필요한 업종들이 좀 세팅이 돼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이 종합운동장에 모델하우스가 많았던 데가 3생활권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델하우스 있던 데가 3생활권이구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세종시에서 분양을 했다가 하면 대평동 264-1번지 많이들 오셨죠. 거기가 지금 모델하우스 들어가 있는 자리가 종합운동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강으로 봤을 때는 남쪽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변공원으로 상가들도 들어가 있고, 아파트가 금강뷰를 끼고 있는 것들이 조금 가격대가 조금 특수 물건, 특수 아파트로 해서 가격이 좀 상향이 되는 것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3-1생활권에 있는 대평동부터 시작을 해서 보람동, 소담동으로 넘어갈 건데요. 대평동은 주거보다는 종합운동장 터미널로 해서 이제는 주거인 아파트보다는 기본적으로 기반 시설이 세팅이 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세대가 공존하지는 않습니다. 대평동에는 아파트 단지도 딱 몇 개 없어요. 대림 이편한 세상으로 해서 해들마을 6단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들마을 1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딱 6단지까지만 세팅이 돼 있는 동네라 세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들마을 지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대평동 해들마을의 거래율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데, 해들마을 1월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데는요, 해들마을 4단지입니다. 해들마을 4단지가 물론 중흥 S클래스고요.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어가요. 1015세대로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율이 좀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 해들마을, 2월에는 해들마을 1단지였습니다. 해들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신동아 파밀리에서 아파트가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단지가 1월에 거래가 많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18년도 1월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0년도 1월이면 2년차가 돼요. 그러면 어떤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갖춰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주요건에서 세금 부분에서도 조금 혜택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20년도 1월, 2월에 좀 거래율이 좀 많아지던 시작을 해서 1단지가 3-1생활권의 전체 12개 매매건 수 중에 3개가 거래가 됐고요. 가격은 7억이 넘어가게 거래가 됐던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해들마을 6단지는요, 한 가지 타입, 9구 타입으로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죠? 강뷰를 기준으로 해서 최고 높게 거래된 게 12억짜리 거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들마을 6단지는 대림 이편한 세상에서 건설을 해가지고 브랜드도 갖춰졌고요. 그 다음에 강뷰도 보이다 보니까 인지도도 좋고, 그 다음에 세대수도 기본적으로 849세대가 세팅이 되어 있고, 앞에 상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로서는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들마을 6단지 같은 경우도 전체 매매건 수가 기본적으로 3월에 없는 시장에 4개였던 게 지금 2개까지 거래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에는요, 해들마을 3단지입니다. 해들마을 3단지 같은 경우는 운암 퍼스트빌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인 22평형 아파트도 포진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있었고, 5월달에 전체 5건, 대평동에서 5건의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 4건이 해들마을 3단지였고요.
거래율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6월 달에는 해들마을 대평동에 그 많지 않은 세대가 있는 중에 거래 건수가 20건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3-1 생활권 대평동 거래 건수가 20건 중에 8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어딜 것 같습니까? 네, 해들마을 4단지. 세대가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율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거래 건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 생활권의 대평동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죠. 대전에서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대전에 있는 유성 반석역에서 세종시로 지하철 역세권, 지하철역을 연결한다는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게 시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매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고요. 대전에서 출퇴근하기가 좀 수월하고 용이하다는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수요가 많았던 지역이고, 아파트 공급 세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율이 좀 꽤 나온 게 눈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 3-2로 넘어가겠습니다. 2는 세종시를 관할하는 관공서들이 포진되어 있는 동네입니다. 세종시 하면은 세종시청 있죠? 세종시청이 3-2 생활권 보람동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경찰서, 세무서, 그 다음에 우체국까지 들어가 있어서 세종시 모든 관공서들이 3-2 생활권 보람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강의 남쪽이다 보니까 수변공원이 굉장히 멋지게 들어져 있고요. 혹시 3생활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3생활권 수변에 장미공원도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도 세팅이 돼 있으면서 수변으로 인한 멋진 작품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강수변 공원을 즐기고요. 산책을 하고요. 하기에는 너무나 입지여건이 좋은 3생활권입니다. 그래서 3-2 생활권 보람동에는요.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세대가 기본적으로 거의 한 8,000세대가 포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많았고 거래 물량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 생활권의 보람동에서 1월에 거래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호래월 10단지입니다. 우와, 호래월 마을 10단지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수요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단지보다는 살짝 입주 연월차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중흥 S클래스에서 건설을 했고, 총 세대수가 656세대로 포진되어 있는 호래월 10단지가요, 1월 달에는 매매 단계 1위로 해서 총 보람동이 24건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 9건이나 거래가 될 정도로 많은 물량이 호래월 마을 10단지가 좀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호래월 마을 8단지입니다. 8단지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중흥 S클래스가 지었고요. 여기가 2017년도 3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호래월 마을 8단지 같은 경우는 에코시티라는 중흥건설 아파트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2017년도 3월에 됐다 보니까 19년도, 20년도 3년차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들어가서 거래율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총 매매 건수가 42건 중에 16건이 거래가 됐고, 그때 당시 2월 달에 매매 금액은 6억 2천이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짜자자자잔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래월 마을 1단지가 3월에는 탑을 차지를 했는데요. 호래월 마을 1단지 같은 경우는 대박 노블랜드라고 해서 유일하게 3생활권의 25평형 아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아파트 중에 대박 같은 경우가 살짝 물량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총 1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박 노블랜드 같은 경우는 59하고 84가 포진이 돼 있는데 59세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율이 좀 많았겠죠. 그래서 보람동에서 이번 3월에 거래가 많이 된 데는 호래월 마을 1단지 대박 노블랜드이고요. 4월 8단지입니다. 와, 8단지가 아무래도 세대가 많고요. 84하고 99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 그런가요? 8단지가 4월에 거래율이 총 대박 3-2 생활권 보람동의 총 7건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한 4건이었고요. 5월 거래율이 갑자기 훅 늘었습니다. 20건으로 늘었거든요. 이 20건으로 늘어난 것 중에 4단지가 6건으로 해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고요. 짜잔! 그러면 6월, 얼마 전, 지난달 6월에는 총 몇 건이 거래됐을 거냐면요.
27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보람동 3-2 생활권 27건 중에 10건이 거래되고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요, 7억 1,900까지 올라가서 거의 7억 2천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 보람동에도 84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7억 이상이 간다는 것도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고 8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3생활권 아파트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 생활권 어디로 가냐면요, 소담동으로 갑니다. 소담동 같은 경우는요, 안 봐도 뻔합니다. 아시죠? 펜타힐스가 포진되어 있는 세셋마을 6단지. 세셋마을 6단지가 거래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2017년도 10월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20년도 10월이 거의 이제 2년차 되죠. 19년도 10월이 2년차 됐잖아요. 그러면서 19년도 10월에 2년차가 되면서 20년도에 들어오는 해가 많아지잖아요. 넘어지면서 아무래도 거래수 좀 많았고, 다른 단지보다 1522세대가 포진이 되어 있고 59하고 74하고 84가 좀 많이 들어와 있고요. 대전에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대전에 그 테크노밸리와 신동지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아파트 단지가 좀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이는 부분들도 많고 대전 분들도 많이 수요를 하고, 또 갭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갭 차이가 좀 작아지고 전세 가격이 상향이 되면서 진짜 모든 탑을 다 찍었어요. 1, 2, 3, 4, 5, 6 모든 상반기는 호래올 6단지가 가장 많이 찍었고요. 84가 최근 6억 4천까지 거래가 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1월부터 6월달까지 완판된 동네는 딱 두 군데네요. 새뜸마을 1단지하고요. 와, 호래올마을 새셋마을 6단지, 3-3 생활권 소담동에 있는 새셋마을 6단지가 조금 1월부터 6월까지 탑10을 탑을 달렸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세종시 3생활권도 많은 세대들이 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현장을 이렇게 아파트 현장이라든가 단지 현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솔직히 오늘도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좀 많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들은 유난히도 외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하셨고요. 기타 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지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소형 평수를 팔고 조금 중대형으로 갈아타는 문의가 좀 많아졌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주택자로 들어가거나 주택 이주차게 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조금 뭐가 이루어지냐, 자녀들 앞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는 분들이 살짝 늘어났다는 게 요즘의 시장의 반영, 시장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에서는 아파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 눈에 보이고 있고요. 1, 2월을 넘어서 3, 4월에 살짝 주춤했다가 5, 6월 달 또한 어느 지역도 빠지지 않고 가격이 계속 상향이 되면서 거래율이 늘어났다는 게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3생활권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거래가 됐고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가 어디일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내일은 어디로 갈지 아시죠? 짜잔! 4생활권을 갑니다. 4생활권은 사실은 거래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 입주한 지 이제 1년차 됐고요. 4-2 생활권 지편리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좋은 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인지하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